욕심을 부리거나 과하게 학습량을 설정하면 나중에 뭐가 안 잡혀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학습을 시키시는 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잉리쌤 밍쌤 TV의 김민희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랫동안 제가 로드맵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못 찍었었는데요. 오늘은 궁금해하시는 연산 로드맵을 오늘부터 시리즈로 연령별로 가장 그 연령에 대표적으로 많이 보이는 케이스 한 가지씩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보일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산을 진행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산 언제 시작하시죠? 빠르면 요새는 5세도 진짜 많이 해요. 저희 아이 5세는 하지 않고 그냥 놀면서 말로 물어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은데 좀 학습을 일찍부터 좀 이렇게 부지런히 시키시는 분들은 5세에도 연산 문제집의 노출도 많이 시작을 하시고 뭐 연산 문제집 이런 막 엄청나게 이게 학습을 막 푸시하는 것 같지만 실제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집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비하면. 네, 예전에는 이제 우리 아이 좀 시키고 싶은데 막 고를 게 없어. 할 게 없었거든요. 할 게 없어서 뭐 좋은 거 없을까? 막 이랬는데 요새는 좀 어린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5세부터 자 스타트를 하는데요. 5세 아이들은 대표적인 어려움이 뭘까요?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수양감, 수색이에요. 자, 일단은 먼저 수양감이 어떻게 보이냐면 5세 정도면 자, 몇 개야? 이렇게 해서 보여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이걸 보고 4개요. 이게 4개요. 이거 아니고요. 4개요. 한눈에 싹 보고 4개, 3개, 2개, 바로바로 2개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양감이 되면 그러면 연산이 생각보다 잘 진행될 것 같은데 라고 기대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낮은 기준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빠르면 수감이 엄청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저는 평균적인 선에서 그리고 거기서도 연산을 계속 잘해 나갈 수 있는 잘하는 그런 게 연산 따른다고 속 잘하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기준까지 높은 게 아니고요.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 아이가 수학을 해나감에 있어서 연산이 발목 잡히지 않는 정도 이런 정도의 기준에서 5세 때 이 정도 캐치가 된다면 잘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럼 지금 제가 로드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 이게 안 보이는 아이들이죠. 첫 번째 솔루션 사실은 엄마가 안 시켜서예요. 엄마가 수를 세보도록 유도한 적이 없거나 물어보지 않았거나 그냥 얘가 아직 어린데 뭘 셀 줄 알겠어? 그 뭐를 알겠어? 이런 생각 하시는 경우 되게 많은데 아니 알아요. 알 수 있고 알아요. 알 수 있도록 노출해 줘야 돼요. 특히 우리 아이가 5세 때 5 이하의 개수가 눈에 안 들어오면 수감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어떻게 막 긴장 이런 게 아니라 얘가 수가 좀 약할 수 있겠다. 너무 늦게 연산을 시키면 이거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막 초등학교 준비를 잘 해서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 양감이 약한 친구들 지금부터 연결 큐브 뭐 이런 거 1g 큐브 이런 거 이제 검색해서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은 수 세면서 뭐 끼워보기도 하고 이런 거 되게 좋고요. 그다음 자 그렇게 이제 했어요. 네, 교구만 진행하면 우리가 학습으로 얘가 또 어떻게 매칭하는지 몰라요. 수를 잘 센다는 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는 교구를 하나하나 찍고 세면서 이런 건 기본적인 거고요. 이제는 이제 이게 보여지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평면을 들어가서 그림으로 봤을 때도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5세 때 연습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수세기를 되게 가볍고 되게 조금밖에 안 시키세요.
되게 가볍게 생각하셔서 되게 짧게 시키세요. 근데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가르기 모으기 잘 안 돼요. 그래서 시중에 왜 삼성출판사에 나오는 그런 문제집 있잖아요. 애들용 5세용, 4세용.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5세면 4세 거 보는 거예요. 5세인데 5세 거, 6세 거 보지 마시고 4세 거부터 수세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거죠. 책 제목에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막 그림이 많은 뭐 예를 들어 숨은 그림 찾기를 했다. 근데 숨은 그림 찾기 문제집에서 숨은 그림만 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뭐 파란색은 몇 마리야? 막 이렇게 찾기도 하는 거죠. 저는 실제로 같은 그림 찾기 연습을 4, 5세 때 되게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그림들이 막 복잡한 그림 안에 어디 있는지 찾는 거. 그걸 많이 해야 이제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것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그림, 이렇게 똑같은 그림 찾아 동그라미 지우고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그 여러 가지의 뭐 그 모양이나 색깔을 띤 물고기들이 있다면 그 전체 그림을 보고 무슨 색 물고기는 몇 마리가 있어?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이게 수학 연산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 원리셈 5, 6세 단계를 풀면서 하는 것보다 되게 학습적이지 않고 아이는 그 똑같은 그림 찾는 거 되게 공부처럼 안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재미있게 수 양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먼저 하고 원리셈 5, 6세 단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보지도 않고서 바로 5, 6세 문제집 교재 주고서 야, 여기서부터 이제 찾아 세는 거 해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형태를 가지고 수색이나 양감을 보게 하고 책을 보면서도 불쑥불쑥 그림에 나온 개수를 세어보게 하고 근데 개수 파악을 엄마가 먼저 하고 물어봐야 돼요. 우리 아이가 지금 5가 눈에 안 들어오는데 막 갑자기 8개, 12개 막 이렇게 있는 그림 세라고 시키면 이거는 난이도가 안 맞는 거예요. 즉 5가 한눈에 안 들어온 아이들은 5 범위 안에서 넘지 않는 걸 개수를 3개 연습하고요. 이제 5 범위가 눈에 들어왔다. 그럼 10 범위 안에서까지를 3개 연습을 하는 거죠. 약간 난이도를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야 되는데 막 얘가 막 혼자서 1, 2, 3, 4, 5, 6, 7, 8, 9, 10, 21, 24, 27 이런 거 한다고 20몇 개짜리 시키고 이러는 건 5세한테 적절한 단계가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고서 자 그럼 연산 문제집 우리가 들어갈 때 또 한편으로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 손에 힘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연필을 잡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연필을 이렇게 잡지 못하는 거는 손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3개 손가락으로 잡거나 이렇게 잡거나 막 그게 맘대로 잡죠. 그러면 그렇게 잡는 거라면 그걸 억지로 고치면서 학습을 시킬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잡는 것부터 조금씩 연습을 하려면 색칠하기를 시켜야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필이나 색연필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잡는 걸 먼저 연습을 하고 잡는 힘이 생기고 나서 쓰기가 들어가야 돼요. 숫자 쓰기 이런 것들. 숫자 쓰기 할 때 보통 문제집으로는 이렇게 숫자 쓰기 연습이 되게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만 모아져 있는 게 사실은 이렇게 많지 않아요. 5세 때, 4세 때는 프린트로 출력하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게 뭐 예를 들어 센트라이 이런 거?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출력해서 사실은 뭐 연산 문제를 풀리거나 한자로 공부시키거나 그럴 때 쓰기보다는 저는 어린 단계, 5세나 이렇게 4세 때 뭔가 숨은 그림 찾기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이 교재 좋은데 이 다음 교재 이거 끝내서 이 다음 걸로 넘어가니까 얘는 좀 어려워. 이걸 이만한 단계를 더 연습하고 싶어. 그래서 다른 출판사 걸 또 연습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장수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이런 사이트 이용하는 거 괜찮거든요. 근데 거기에 점선을 따라서 쓰는 연습이 있어요. 이 점선을 따라 쓰거나 아니면 미로처럼 길을 따라간 연습을 하는 게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숫자를 쓰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연산 문제집을 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이 작업이 잘 안 돼 있고 충분히 노출을 안 한 상태에서 5, 6세 단계를 만약 시작을 했다. 원리셈 5, 6세. 그리고 양이 다 안 됐다. 그러면 다른 교재 복습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물론 뭐 이젠 연산 이런 교재들 있긴 있죠. 근데 번번이 그 단계를 교재를 다 했는데 다 원리셈도 했고 이젠 연산도 했고 이제 할 게 없어요. 기적의 유아수와
이 세 가지 다 하면 거의 할 게 없어. 그런 연산 문제 중에서는. 그렇게 학습을 시키시는 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미리 활동을 많이 해서 연산 문제집이 들어가면 그 단계를 한 번에 끝내고 다음을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5세 아이를 둔 어머님들 꼭 요걸 기억하셔서 지금 5세면 이제 수학의 첫 단추를 막 시작할 때잖아요. 첫 시작을 할 때여서 스타트가 좋으면 굉장히 수월하게 잘 진행될 수 있는데요. 요때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리거나 과하게 학습량을 설정하면 나중에 뭐가 안 잡혀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네, 차근차근 스텝들을 밟아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연산 연령별 로드맵 중에서 5세 아이들의 대표적으로 좀 안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방법을 소개해드렸어요. 참고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